얘기를 하는 건 이제 퀀트 자체는 계량화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뭐 그 전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분석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거래소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수산물 시장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이거 얼마, 애플 10만원 10만원 그러면 11만원 낙찰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이게 지금 런던 시카고 그 증권거래소의 모습이고요, 초창기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모스보와 첨분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산화가 잘 돼서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습인데, 이제 화면에 떠 있는 가격만 보고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죠. 이때는 다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와서 정보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컴퓨터를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전산학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설계만 해주다가 돈을 벌게 되면서 퀀트로 활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때는 용량이 적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는 없었어요. 단순히 눈에 보이고 없어지고 눈에 보이고 없어지고 당장 가격 차이가 있네, 돈 벌어야지, 이런 식의 이제 부분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용량이 조금씩 커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가격들을 저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장을 하면서 하게 된 게 이 가격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됐지? 하는 이제 모델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같은 모델이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지? 학군과 얼마나 가까운지, 집은 얼마나 넓은지, 집은 언제 건축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수를 매기기 시작을 했죠. 학군은 몇 점 정도를 차지하는구나. 뭐 거리는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거를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의 전문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규격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하철역과 몇 미터일 경우에는 몇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이 집은 몇 억짜리 집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규격화를 시켜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부동산에만 쓴 게 아니고 다양한 곳에 썼죠. 뭐 경제, 실업률 등등등.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런 거를 매일매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 이제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가에 대한 모델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주식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지? 회사의 매출, 회사의 직원 수, 회사의 부채, 회사의 캐시플로우들을 다 점수를 매겼더니 이거 꽤 잘 맞더라. 이 점수랑 좀 안 맞는 주식이 있으면 사거나 팔아야겠다 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경제 지식이 많은 전문가들이 퀀트로 활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썼던 방식이 이제 전문가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에 어긋나는 것들을 수익을 내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문제는 2008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다 붕괴가 된 것이죠. 이때 사실 그 MBS 같은 파생 상품의 가격 계산을 퀀트가 많이 했는데 이게 다 틀렸다 하면서 퀀트 책임론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델을 만들었던 퀀트들 모델이 다 틀렸다, 이제는 다시 믿을 수 없다, 예외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모델을 만들지, 모델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 이게 어떻게 이 가격이 형성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신경 쓰지 말자, 뭐 어차피 다 노이즈고 다 뭐 없었던 일도 생길 수 있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로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통계적인 그런 패턴만 믿자.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서 통계적 차익 거래라는 게 굉장히 핫해지게 되죠. 워낙 유명하고 지금도 많이 쓰이는 건데.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구글하고 야후가 2002년에 너무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비슷한 닷컴 회사였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무슨 이유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둘이 붙지 않겠느냐. 데이터를 봤더니 항상 붙어 다니더라. 그러면 하나를 매도하고 하나를 매수해서 둘이 붙었을 때 수익을 내는 이제 페어 트레이딩 전략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펩시와 코카콜라가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차익을 통계적으로 실현시키는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이유는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컴퓨터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데이터를 많이 저장할 수도 없었고, 그 데이터들이 이런 수많은 주가들에서 이제 통계적인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가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2007년쯤부터 듀얼 코어도 나오고 1TB 하드디스크도 등장을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을 하면서 나타나게 됐죠.